할게요. 자, 지금 이 익히 문제 2번 275쪽을 좀 보게 되면은, 자, 576번 문제 한번 확인 문제지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 정중면체에서 임으로 세 꼭지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지.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자, 만들 수 있는 걸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너희들이 풀 때 어떤 생각을 얘들아 먼저 해야 될까? 이러한 모양의 삼각형이 몇 개냐 지금 그 얘기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제 이 FH를 갖다가 뭐라고 놓고 기준으로 하고 놓고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 A한테 갈 수도 있고 어디한테 갈 수도 있겠어? C한테도 갈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니? 이러한 상태로 놓고 A한테로 꼭지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쵸? 근데 얘가 어떻게 갈 수도 있다고? C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C로. 특히 이런 어떤 입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뭐가 안 돼? 이렇게 머릿속 연상이 안 될 수가 사실 있기는 해. 그런데 입체에서 우리가 뭘로 따져야 되냐면은 각각의 길이를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C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것도 바로 A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편하시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있고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또 어떤 게 있겠니? 그 다음엔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 A하고 C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얘를 밑바닥으로 하면, 이렇게 밑바닥으로 하면, 이제는 꼭지점이 누구하고 누가 되면 되겠어? B하고 D가 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되십니까? B하고 D가 꼭지점이 되면 되겠죠? 얘 역할을 얘가 하는 거고 A 역할을 D나 B가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쪽 바닥의 면이 이렇게 접하고 위에 꼭지점이 접할 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제는 역할을 바꾸는 거지. 역할을. 그래서 위에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있고 여기하고 여기가 뭐가 될 수가 있어? 꼭지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로 여기일 때 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가 또 어디가 있겠어?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변이 갔을 때 네 개가 있고 위에 이렇게 변이 갔을 때 또 네 개가 추가가 되니까 답은 8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도형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문제들은 뭐 다다익선이야. 경우의 수는 약간 다다익선이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세요. 자, 577번 같은 문제도 나오면 상당히 조금 이렇게 불편한 어떤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볼게요. 출발점에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주사위를 3번 던져서 게임이 끝난다 이런 얘기고, 게임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제 20번에 도착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게임은 끝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3번 던져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기 이제 5하고 15라는 칸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러한 이제 규칙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5라는 칸에 가면 뒤로 두 칸을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5는 어디로 간다냐고 보면 되는 거야? 3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치? 5가 나오면 5는 무조건 3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번째 칸은 뭘로 간다? 20번으로 간다. 결론적으로 20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뭐 하면 15라는 칸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는 뭐가 된다? 경기가 끝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주사위를 3번 던진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3번 던지기 때문에
15를 거치지 않고 3번 만에 20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주사위가 6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15를 거쳐야만이 20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첫 번째 던져, 두 번째 던져, 세 번째 던져. 자, 이렇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들아? 15가 나오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지? 자, 첫 번째 던지는 거, 두 번째 던지는 거, 세 번째 던지는 것을 합한 게 15가 나오면 게임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자 6이 나오고 6이 나오고 6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1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3번을 던져가지고 15가 나오는 거는 니네가 일단은 그러한 경우수를 구해보면 6이 몇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12니까 한 번은 누가 나와도 되겠어? 3이 나와도 되겠지. 일단은 이러한 상황이 돼도 15라는 일단 상황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얘들아 6이 나오고 얘가 5가 나오고 얘가 4가 나와도 뭐가 되겠어? 15라는 상황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5가 나오고 5가 나오고 5가 나오면 15라는 상황은 되기는 해. 그치? 일단은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 15가 되는 상황을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단 다 구해본 거야. 알겠지? 15가 되는 상황을 구해본 거고 하나씩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데 자, 얘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얘부터 따지면 이거는 무슨 말이니? 6 나오고 6 나오고 3 나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잖아. 그치?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너희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 두 개짜리는 하나짜리 가지고 뭐 하면 된다? 기준 잡아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 눈 세 개 나오는 게 첫 번째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나올 수도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주사위가 6, 6, 3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니 얘들아?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654를 한번 보게 되면 654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문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5에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두 칸 뒤로 가잖아. 그래 안 그래? 뒷칸 뒤로 가기 때문에 654 같은 경우는 여기는 5라는 친구가 어디 나오면 안 되겠니? 첫 번째 나오면 안 되겠지. 첫 번째 만약에 5라는 수가 나와버리면 두 칸을 뒤로 가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두 칸을 뒤로 가버리면 실제는 여기는 5지만 누구 역할밖에 안 한 거야? 3밖에 역할 안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 합쳐가지고 15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얘기는 뭐냐? 아, 5는 어디에 올 수 없다? 첫 번째 자리에는 올 수 없다는 얘기. 즉 처음 던졌을 때 5는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놓고 보시면 첫 번째는 그럼 5는 안 되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얘들아 몇 가지가 있는 거니? 6 아니면 4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6이나 4 둘 중에 하나가 왔으면 자, 두 번째는 5가 와도 상관은 없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6이나 4 둘 중에 하나 오고 나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오면 되니까 두 가지, 세 번째는 남은 거 한 가지가 오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져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네 가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경우 세 가지가 있고 이런 경우 네 가지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첫 번째 5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합해서 뭐가 안 돼? 15가 안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 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첫 번째가 5가 나와서 뒤로 두 칸을 가고 나서 15자리에 갈 수 있는 경우가 없냐 그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에 지금 1번이나 2번은 얘들아 우리가 어떤 경우를 지금 계산한 거야? 첫 번째 5가 안 나오는 경우에 첫 번째 5가 안 나와서 그냥 세 번의 합이 15가 딱 나오는 경우를 좀 구한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 생각 한번 해보냐면은 첫 번째 5가 나왔어. 5가 그럼 첫 번째 5가 나오면 실제 이 5는 얼마하고 똑같다고 얘들아? 3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5가 되려면 내가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해? 12가 필요하지? 그러면 뭐밖에 없어? 6,
요 이렇게밖에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면 자,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5라는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 그냥. 그치?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6이 나오는 경우가 당연히 몇 가지? 한 가지겠지. 주사위 던져서 6 나오는 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세 번째도 6 나오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얘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5가 안 나와서 합이 15가 되는 경우가 1번, 2번 두 가지, 세 가지하고 네 가지에서 7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5가 나와서 뒤로 두 칸을 간 상태에서 다시 15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었지, 그치? 또 두 개를 더하니까 전체적인 답은 뭐가 된다? 8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이제 아주 짧게 수업을 설명을 한 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니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자,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생각을 해야 돼. 어차피 주사위이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 문제처럼 15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 뭐 금방 이해가 될 거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가면 뒤로 두 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렇게 라인을 딱 정하는 거야, 라인을. 어떻게 라인을 정하냐? 첫 번째 5가 안 나오는 경우하고 첫 번째 5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5가 안 나오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15가 되면 되는 거지. 첫 번째 5가 나오는 경우는 나머지 두 번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지? 12가 되면 되는 거지. 생각을 해보라고. 출제자가 지금 여기 함정을 딱 파놓고 니네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가지수를 나누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무언가 나에게 걸림돌, 조건을 준단 말이야. 그럼 그 조건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5가 돼버리면은 두 칸 뒤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5가 되지 않고 그냥 15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5에 걸려서 두 칸 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15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일단은 이게 바로 큰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5에 걸리지 않고 세 번 만에 15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세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모든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기준이 뭐가 딱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몇 개로 나눠지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는 얘기가 되겠지. 처음부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했던 거를 갖다가 계속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이런 거 이제 알 수가 있겠지? 자, 578번 문제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명히 쉬운 문제가 돼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드라마 작가가 되세요. 드라마 작가.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돼. 자, 봅시다. 상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부터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되겠지? 자, 장미가 8송이야. 장미 8송이, 카네이션이 6송이, 백합이 8송이가 있다. 이런 말이야. 문제는 뭐냐면, 이 중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먼저 꼽는데,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A에다가 먼저 뭐 하란 얘기야? 꼽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을 가지고 꽃병 B에 9송이를 꼽겠다. 지금 그 얘기지. 한 번에 한 숨에 문제가 읽히지 않으면 끊어 읽으세요. 뭐뭐 할 때 뭐뭐 하고 때나 고를 가지고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무언가를 빨리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연습할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꽃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중에 한 송이를 골라서 A에 꼽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그 다음 액션이 주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얘들아 A에다가 꽂을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될까? 당연히 3가지가 돼야 되겠지. 왜? 꽃이 몇 개니까? 3개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야? 3가지의 가지를 치는 거야. 일단 이렇게. 그래서 3가지의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치시고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장미를 선택했어. 그래서 장미를 A에다가 나는 꽂겠어.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는 나는 카네이션을 선택을 해서 카네이션을 A에다가 한 송이를 꽂겠어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나는 세 번째 백합을 선택을 해서 백합을 A에다가 꽂을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에 꽂고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미션 클리어 한 거야 이거는.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꽃과는 다른 종류야. 그럼 다른 종류라면 여기 보자. 자, 장미를 꽂았으니까 남은 게 뭐 남았어 얘들아? 카네이션 6송이가 남았고요. 백합이 몇 송이 남았습니까? 8송이가 남았죠. 그래 안 그래? 이거를 가지고 B에다가 몇 송이를 꽂는다고 얘들아? 9송이를 꽂을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냐 그 얘기야. 자, 경우에 있어서 항상 누구 확인해야 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6송이 있고 얘가 8송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면 이 꽃과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에 9송이를 꽂을 수 있다고 했는데 9송이를 꽂는 방법이 얘들아 몇 가지가 될까? 몇 가지? 그냥 이런 건 얘들아 고민하는 게 아니야. 그냥 계산하면 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카네이션이 만약에 빵송이면 돼, 안 돼? 카네이션이 빵송이면 백합이 8송이잖아. 그치? 최대한 해봤자. 그러면 그렇게 봤자 합쳐봤자 뭐밖에 안 돼? 8송이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얘들아 마지막에 카운트하는 거는 고민하는 게 아니야. 고민은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가지수를 나눌 때 고민하는 거고 카운트하는 거 재빠르게 하시면 돼요. 그냥 1부터 시작하면 돼. 그러면 얘는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일 때는 8개, 2개일 때는 7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이렇게 하시다가 얘들아 이거 다 쓰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다 쓰세요. 처음에. 오늘은 다, 그러니까 지금은 할 때는 다 써. 근데 시험 볼 때 생각을 해봐 얘들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뭐가 되겠어? 당연히 6송이일 때 뭐가 되겠어? 3송이가 되겠지. 얘가 몇 송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뭐가 필요한 거야? 경우의 수만 필요한 거야. 나는 그냥 결과만. 그럼 결론적으로 최소한 카네이션이 한 송이부터 6송이까지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6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네. 무슨 말 이해되겠어? 네. 0일 때 8이고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 8, 2, 7 이건 다 가능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6일 때 3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지. 그러니까는 더 이상 밑에 계산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야. 자, 두 번째 볼게요. 카네이션을 내가 만약에 뽑았으면 이번엔 장미가 몇 개 있어? 8개 있지? 백합이 몇 개 있어? 8개 있다고 보면 돼. 그치? 자, 이 문제 풀면서 규칙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면 좋겠어. 선생님 단번에 말 안 하는 건데 여기 봐봐. 0 하나, 0, 8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최소한 얘가 몇 송이는 필요하다는 거야? 한 송이는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야 얘가 8송이가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가 쭉 와서 얘다가 8송이가 되면 얘는 뭐가 되면 돼? 한 송이가 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가운데가 그냥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 선생님 말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8가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냥.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백합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장미가 8송이가 될 것이고 카네이션이 6송이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작은 걸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빵송이일 때 얘는 8송이니까 안 되겠지. 얘가 최소한 한 송이는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얘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맞지? 그러면 1부터 6까지 가능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6가지가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의 합이 내가 찾고자 하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여기 한 벌의 카드에는 붉은색과 검은색이 25장씩 들어있어. 자, 이런 말이 있으면 얘들아, 니네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눈앞에 쓰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붉은색 25장, 검은색 25장 이렇게 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별거야.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쓰세요.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거, 뭔가 이렇게 표로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되니까. 자, 이 중에서 문자 A가 적힌 붉은색, 검은색은 4장씩 들어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서 A가, A 적힌 카드가 4장이고, 그렇지 않은 게 21장이 되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가 적힌 게 4장이고, 그렇지 않은 게 21장이 되겠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써주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머릿속으로 정리가 딱 되면 돼. 실제 문제 풀 때는. 근데 실제 문제 풀 때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다 이렇게 적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벌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고 다시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다시 넣는다는 거의 의미는 뭐지, 얘들아? 처음 뽑을 때, 두 번째 뽑을 때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다시 넣지 않는 거는 조건이 달라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첫 번째에는 붉은색만 나오면 되지, 얘들아. 그럼 붉은색 카드가 몇 장 있다고 그랬어? 25장 있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당연히 20 뭐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죠. 집어넣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면 된다고, 얘들아? A가 나오면 된다고. 근데 A는 붉은색에도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고, 검은색에도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총 몇 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8장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답은 200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다. 선생님 왜 8이에요? 2개 아니에요? 왜? 여기에 있는 붉은색에 A 적혀 있는 그 4장은 다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뽑는 게 한 개 아니야? 한 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괜히 니네 헷갈리게 할 것 같아서 니네가 질문하지 않는 건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대답을 안 해줄게 그냥.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해준다고 설명한 게 니네를 또 혼란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궁금증이 안 들으면 그냥 상관없어 그냥. 근데 궁금증이 만약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했다가 질문하세요. 그거 해결 안 되면 문제 못 풀어요. 아니면 오류하게 푸니까. 자, 581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학교 시험에는 잘 나오는 문제야. 체크해. 581번.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방학 중 방과 후 학교에서 1교시에는 2개. 얘들아 적으라고. 자, 1교시에는 그러니까는 뭐 A하고 B 광자가 있다. 2교시에는 3개.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뭐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 3교시에는 뭐 네모하고 세모, 뭐 별, 뭐 어쨌든 동그라미 이렇게 4개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 1교시에 강좌 2개, 2교시에 3개, 3교시에 4개가 개설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어떤 학생이 개설된 서로 다른 9개의 강좌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려고 얘들아? 2개를 선택하려고 그래. 그 방법을 몇 가지라고 했지? 자, 그러면 하여튼 질문에 약수 얘들아 개수하고 총합인데 이 총합은 이게 교과 과정이 살짝 애매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총합을 아마 너네 안 했을 거야. 네. 그냥 개수만 했을 거야, 개수만. 근데 뭐 총합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얘들아 어떤 A라는 친구가 뭐 2의 뭐 A제곱, 뭐 3의 B제곱, 그 다음에 5의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랬을 때 얘들아 약수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니? 각각의 지수에다가 일식을 더해가지고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자, 여기를 갖다가 2, 3, 2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2의 어디서부터? 0제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제곱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그치? 얘는 3의 0제곱부터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이렇게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2제곱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약수의 총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수의 총합. 그러니까 총합은 여기 이제 2, 3, 2가 있으면 2의 0제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의 2제곱까지를 더하라는 얘기야. 3의 0제곱부터 3의 3제곱까지를 더하라는 얘기야. 5의 0제곱부터 5의 2제곱까지를 더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각자를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시면 약수의 총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봅시다.
여기 볼게요. 이거 조심해. 얘들아, 585의 3번 문제 체크해 놓으세요. 585의 3번. 자, 585의 3번. 585의 3번. 585 3번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답 얼마죠? 하고자 하는 게 얘들아 뭐냐면 이거야. 약수 개수는 뭐가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니? 소인수 분해를 한 상태에서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간혹 6의 n제곱이다 보니까 약수의 개수를 n 플러스 1개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는 6은 뭐가 아니죠, 얘들아? 소인수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얘기지. 뭐가 필요하다고? 소인수 분해를 반드시 해야 돼. 니네 근데 이거 실수 안 할 것 같지? 실수 진짜 많이 해, 이거. 특히 얘들아, 이런 거 봐봐. 잘 봐봐. 어떤 거냐면, 3 곱하기 3의 제곱, 4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줘. 학교 선생님들 일부러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쉽니, 안 쉽니? 쉽지 않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갖다가 그냥 3으로 봐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냥 3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3, 4, 24.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체크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문제야? 3번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일단은 소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얘는 선생님이 조금 빨리 풀면은 봐봐, 얘는 2 곱하기 3의 n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n 갖다 주면은 2의 n, 3의 n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1씩 더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얘는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16이고 16은 4의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이 4니까 n은 3이다. 이렇게 푸시면은 끝나는 문제긴 하지. 맞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뭐 이거야. 이런 식의 소인수 분해가 안 된 상황에서는 문제를 풀면 안 된다. 이 문제, 약수개수 문제가 나온다. 머릿속에 얘들아 반드시 뭐 하자? 소인수 분해가 제대로 돼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자. 경화나 중앙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 왜 낼까?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내는 거야. 무조건. 왜? 실수해가지고 한 문제 뭐 하게 하려고? 틀리게 하려고.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86번 문제의 1번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좋은 문제죠. 이제 586번의 1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는 거고, 조금 전 문제 같은 경우는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인데, 여기 한번 보면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뭐인 거 얘들아? 배수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니네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360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이제 5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얘는 보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의 배수인 거라고 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얘들아 2의 배수란 건 뭐냐면 2가 최소한 몇 개는 들어갔다는 얘기야?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간 거지.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2가 몇 개니? 3개잖아. 그래, 안 그래? 2가 3개 준비되어 있지?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2의 배수가 되고요. 2개가 들어가도 2의 배수가 되고요. 3개가 다 들어가도 2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얘들아 2의 배수를 고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문제라고 보면 돼. 적어도. 그럼 너희들이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 그동안에? 전체에서 뭐를 뺐어? 조건이 아닌 거를 뺐잖아. 구에서. 적어도 문제, 적어도. 우리가 뭐 집합에서 1부터 5까지 있는데 짝수가 적어도 하나 들어갔다. 어떻게 풀었어? 전체 2의 5제곱 32개에서
홀수만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뺐잖아. 이해되죠? 이 생각의 흐름이 정확히 있어야 돼. 집합의 약간 원소개수 문제하고 경우의 수 문제가 굉장히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집합은 니네가 이미 완전히 완벽하게 다 학습을 해놨으니까 그걸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뭐냐? 전체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3이고 얘가 2고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는 어떻게 되겠어?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자, 빼자. 뭘 빼자는 거야? 조건이 아닌 거. 조건이 아닌 거는 뭐니? 2의 배수가 아닌 걸 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2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얘는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 없고 누구? 얘네만을 가지고 만든 약수개수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24개에서 6을 빼니까 몇 개가 되는 거니? 18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근데 이런 어떤 생각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돼. 물론 얘들아, 2가 한 번 들어가는 경우 구하고 2가 두 번 들어가는 경우 구하고 2가 3번 들어가는 경우를 구해서 더해줘도 상관은 없어. 자, 우리가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해. 이해됐지? 그런데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 선생님, 저는 여사건으로 안 구하고요. 저는 그냥 전공법을 한번 해볼래요. 전공법은 어떻게 하냐? 2의 배수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가지를 나누는 거야. 어떻게? 2가 몇 번 들어갔을 때? 한 번 들어갔을 때 2의 1제곱일 때 2의 제곱일 때 2가 3번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얘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지를 나눠준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정해놨으니까 내가 이렇게 2가 한 번만 들어가 2가 두 번만 들어가 너는 3번만 들어가 이런 얘기니까. 그럼 나머지들은 뭐 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가능한 경우를 다 써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개수 6개가 되겠지. 여기서 또 몇 개가 나옵니까? 6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또 몇 개가 나오는 거야? 6개가 나오겠지. 3개를 더한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한 원리를 완벽하게 깨치면은 이런 문제 그냥 누워서 떡먹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어떻게 구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총 24가지의 약수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24가지의 약수 중에서 얘가 지금 가장 덩어리가 크잖아. 그래 안 그래? 덩어리가 크니까 2가 하나도 없는 거, 2가 1개 있는 거, 2가 2개 있는 거, 2가 3개 있는 것이 각각 어떻게? 그렇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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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이만큼은 뭐인 거고 2의 배수인 거고 여기에만 2가 한 번도 안 들어갔으니까 뭐인 거야? 2의 배수가 아닌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의 배수인 거는 18개가 되는 거고 이게 아닌 거는 뭐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학습이 되어지면 이렇게 해버리면 돼. 잘 보세요. 자, 이제 진짜 하이레벨 어떤 문제 풀이법인데 얘는 지금 얘네는 지금 문제가 2의 배수잖아. 그래 안 그래? 2의 배수 잘 봐봐. 2의 배수니까 누가 기준이 돼야 돼? 얘가 기준이 돼야 되고 그래 안 그래? 얘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나눠지는 거는 몇 개로 나눠진다? 4개로 나눠진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2가 하나도 없는 거 2가 하나인 거 2가 2개인 거 2가 3개인 거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경우수가 뭐가 되는 거니? 다 이만큼씩이 되는 거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냐면 전체 경우수가 24인 건 알겠지. 그래 안 그래? 24 곱하기 2의 배수라고 했으면 얘가 3이니까 4가지 중에서 당연히 2가 하나도 없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겠어? 한 가지밖에 없겠지. 이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2의 배수가 아닌 거가 되는 거야. 2의 배수인 거는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중 4가지 중에서 1, 2, 3제곱이 해당이 되니까 3가지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시면은 곱하면 18가지가 나오겠지.
자, 이런 방법 우리가 알아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번에는 그러면 3의 배수. 그럼 3의 배수는 얘들아 어떻게 돼? 3의 배수는 마찬가지야. 24가지에 대해서 알겠어? 3이 지금 2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0개 있고 1개 있고 2개 있으니까는 3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 중에서 3의 배수가 되려면 3이 1개 있거나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약분하니까 뭐가 되는 거니? 8이 16개가 되겠지, 답이. 이렇게. 자, 더 레벨 올려가지고 6의 배수. 6의 배수는 뭐가 돼야 돼? 2하고 3을 곱해서 6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 얘가 3개 있고 얘가 2개 있으니까 6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6이 몇 개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 2개 있으니까 최종적인 원소의 개수는 3개 곱하기 2개 곱하기 2개니까 2, 6, 12가 되겠지. 12개 중에서 6의 배수라는 거는 2개 있으니까 6이 없거나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 3가지의 경우 중에서 6의 배수는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 2가지의 경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약분해버리면은 얘는 뭐가 된다? 8개가 바로 뭐가 된다? 6의 배수다. 즉, 이거 하나 가지고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2의 배수, 3의 배수, 6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5의 배수, 15의 배수 마음대로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다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방금 말한 건 어쨌든 꼼꼼하게 조금 잘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216과 2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 그치? 그럼 얘는 뭐 중학교 1학년 문제니까 그냥 216하고 240의 뭐를 구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지. 최대 공약수 구해 가지고 뭐 그거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개수 구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587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30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자, 300은 얘들아 뭐가 300이니? 100 곱하기 3이잖아. 그치? 100은 또 10의 제곱이니까 2가 2개, 3이 하나, 5가 2개 이렇게 이제 소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양의 약수는 짝수의 개수를 A개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짝수의 개수는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전체에서 2가 뭐 하거나 전체에서 2가 아닌 거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전체는 몇 개니? 2의 배수가 아닌 거를 빼면 되겠지. 맞죠? 그럼 전체는 3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2의 배수는 얘네가 빠지고 얘네만 있는 거니까 2, 3은 6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 얼마냐? 6, 3, 18에서 6을 빼니까 A는 뭐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개수를 B라고 했으니까 5의 배 개수는 마찬가지. 전체 18에서 5의 배수의 개수니까 5의 배수가 아닌 거는 얘네로 만든 거잖아. 그치? 얘네로 만든 거는 3, 2, 6개 똑같이 빠지니까 12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B도 몇 개다? 12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24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 뭐 배수 관련해서 뭐 짝수, 5의 배수, 5의 배수, 뭐의 배수 하는 것들은 잘 나오는 그런 멘트 중에 하나니까 꼭 좀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들 그 처음에 선행 나갔을 때 얘기했던 거야. 그치? 추가 몇 개 이제 건설해야 되냐 그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건설되기 전에는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가 건설이 되면 이 두 가지에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하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뭐가 되겠어? 추가되겠지. 그치?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가는 방법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총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네 가지의 결과가 77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운데에 이제 설치되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 X개라고 그냥 하면 되겠지. 그러면
최초에는 이렇게 가면은 얘는 6개가 될 것이고 이렇게 가도 얘도 6개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뭐야? 2개, x개, 2개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x가 되겠지. 얘는 3개, x개, 3개니까 뭐가 됩니까? 9x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를 모두 더했다. 그러면 13x 더하기 12가 77이니까 넘어가면 65가 돼서 x는 뭐가 된다? 뭐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가장 유력한 문제가 이제 뭐 이 정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이건 문제는 아닌데 좀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까지 낼 수 있어. 봐봐. 자,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철수가 있고요. 철수. 그 다음에 영이. 왜? 철수가 왜? 좋아요. 안철수.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왔잖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안철수. 제가 굉장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안철수. 철수. 자, 철수. 언제예요? 선거 언제예요? 선거 뭐? 대통령이. 3월 셋째 주인가 그때. 내년 죽겠다 하루 쉬니까. 네. 자, 철수가 있고 영이가 이렇게 있어. 알겠어? 철수가 이렇게 있을 때 철수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알겠어? 영이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자, 철수하고 영이가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뭐 이런 게 있겠지. 응? 철수하고 영이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철수가 이렇게 가면 영이 이렇게 가고 철수가 이렇게 가면 영이 이렇게 가겠지. 됐어요? 그럼 철수는 이렇게 가면 몇 가지? 6가지가 되겠지? 영이도 6가지가 되겠지? 36가지 플러스 철수가 이렇게 갔을 때 영이가 이렇게 갔을 때 36가지 72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약간 두 명을 세워가지고 여기를 조금 복잡하게 해서 둘이 이렇게 가는데 뭐 만나지 않는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철수가 갔다 올 때 갔던 길로 오지 않는 경우수. 갔던 길로 이렇게 오지 않는다. 그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내면은 뭐 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여기서는 사실은 뭐 낼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는 지금 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쌤이 반드시 공부하라는 거를 일단은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뒷찾기 문제도 이게 모든 익히 문제들이 다 나올 만한 문제들이기는 해. 근데 이제 어렵게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어렵게 낼 거냐 쉽게 낼 거냐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쨌든 익히 문제 나와 있는 그런 파트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부정방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쉽게 말하면 이 얘기야. 그냥 이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달라.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면 식이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면 뭐 x 더하기 y가 1, x 마이너스 2y가 3. 이렇게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2개면 x, y 값이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정해지는 거야. 그치? 이거는 그냥 연립방정식이야.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이런 것도 부정방정식이야. 미지수가 2개인데 x가 몇 개야? 아니,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몇 개야? 식이 하나지. 그러면 당연히 x, y가 뭐 할 수가 있겠어, 얘들아?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몇 개의 딱 개수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뭐 자연수라는 조건을 추가시켜서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한 거? 가장 개수가 큰 거를 1부터 기준 잡아가지고 나머지 카운트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여기 봅시다. 자, 59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야. 왜 그러냐면 얘는 뭐가 있어, 얘들아? 이렇게 부등호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부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경우수가 굉장히 많겠죠? 자, 부등호 이게 이퀄이, 자, 여기 지금 얘는 지금 다 이렇게 이퀄이잖아. 이퀄. 그치? 이퀄이고 얘는 뭐야? 부등호잖아. 그렇지? 부등호니까
뭐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개수가 큰 거 y를 1이라고 하자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y가 1이면 얘는 뭐가 돼?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x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x는 뭐가 있겠어? 1부터 5까지 5개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값이 아니고 부등호니까 당연히 가지수가 늘어나겠지. 그 다음 마찬가지 y가 2일 때 y가 2면 4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부터 3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조금 눈여겨보시면은 x 앞에 개수가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가 1 커질 때마다 y는 당연히 2개씩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지. 맞니? y 앞에 개수가 2란 얘기는 y 값이 하나 커질 때 x는 2개씩 줄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봐봐. y가 1일 때 x가 몇 개였어? 5개였잖아. 그래 안 그래? 1부터 5까지. 그러고 나면 2개씩 줄어야 되니까 3개, 그 다음에 1개, 그러면 8개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그치? y가 2일 때, y가 3일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93번 발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의 세 종류의 지폐가 있다. 이들 지폐를 각각 적어도 한 장을 사용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34,000원짜리 이어폰을 사려고 한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자, 이 생각을 해야 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라는 거는 서로 다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서로 다른 거니까 1,000원짜리를 우리가 X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500원짜리, 5,000원짜리는 Y개, 만원짜리는 Z개 라고 한번 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1000X가 바로 뭐야? 1,000원짜리 X개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5,000 Y 더하기 10,000 Z가 얼마가 되는데 34,000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은 뭐 0 3개 빼버리면은 X 더하기 5Y 더하기 10Z가 34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Z가 제일 크잖아. 그래 안 그래? Z가 뭐일 때? 1일 때. Z가 뭐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Z가 만약에 3이 될 때는 Z가 3이면 얘가 3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X나 Y가 최소한 몇 개는 써야 돼? 한 개는 써야 되겠지? 그럼 3일 때는 있겠어? 없겠어? 안 되겠지? 그럼 1일 때하고 2일 때 Y, Z, X 카운트 하시면 되겠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서로 구별되지 않은 공 10개, A, B, C 3명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한다. A가 공을 몇 개만 받도록? 3개만 받도록 이라고 했네. 그치? 자, 이런 문제 항상 뭐 잘 확인해야 돼? 단 잘 확인해야 돼. 한 개의 공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는데 얘가 3개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 둘이는 몇 개 받으면 되는 거야? 7개 받으면 되지? 그러나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연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가 연기하면 얘가 7개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쭉 한 개면은 6개가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쭉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7개, 0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0부터 7까지니까 뭐가 되겠어? 8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죠? 오케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풀이해주는 대로 푸는 게 제일 편합니다. 혹시 뭐 다른 뭐 여러가지 인강이나 이런 거 보시고 더 쉬운 풀이법이 있으면 쌤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쌤도 참고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쌤은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지불 방법이 있고 지불 이제 금액이 있는데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불 방법이라는 거는 1,000원짜리를 갖다가 500원짜리 2개 내는 거하고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를 다르게 카운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계산을 따로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불 금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500원 2개 내서 1,000원을 내는 거나 1,000원짜리 한 장을 내서 1,000원 내는 거나 한 가지를 본다는 얘기지. 금액이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는 간단해요. 여기 지금 보니까 100원짜리가 몇 개? 2개.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자 4개 이렇게 있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거스름돈을 이제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는 거, 방법적인 거. 방법적인 거니까 얘는 우리가 뭘로 보면 되냐면은 그 약수의 개수 생각하시면 돼요. 약수의 개수. 약수 개수가 어떻게 했지 얘들아? 일씩 더해가지고 곱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씩 더한다는 얘들아 의미가 뭐냐면 일씩 더한다는 의미는 100원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100원짜리 하나 낼 수도 있고 두 개 낼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안 낼 수도 있잖아. 즉 낼 때 100원짜리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해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원짜리가 두 개 있을 때는 안 내는 경우, 한 개 내는 경우, 두 개 내는 경우, 즉 세 가지가 된다는 얘기지. 5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안 내는 경우, 한 개 내는 경우, 두 개 내는 경우 세 가지가 되고요.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안 내는 경우부터 4개 내는 경우까지 5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45가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0원짜리 안 냈을 때 50원짜리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안 냈어. 그거 뭐야? 얘도 100원짜리도 안 쓰고 50원짜리도 안 쓰고 10원짜리도 안 썼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걔는 돈을 지불한 게 아니죠. 약간 진부분집합 할 때 부분집합 구하고 빼기 1 했던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야. 느낌은. 근데 얘는 어쨌든 안 냈으니까 안 낸 거 하나만 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44가지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불 방법은 어려울 게 뭐 사실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하고 빼기 1만 하면은 지불 방법의 수는 그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이제 문제는 지불 금액인데, 자, 금액 봅시다. 금액은 선생님이 하는 방식은 이 방식, 뭔 방식이냐면은 100원짜리가 일단 두 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50원짜리 두 개 있고 10원짜리 네 개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것들의 총합을 구해. 총합. 그럼 총합이 얼마죠? 340원이죠. 340원. 그치? 자, 총합이 340원이 되고 총합을 구하고 얘를 뭘로 나누냐면은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는 거.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 왜 그러냐면 내가 낼 수 있는 게 10원, 20원, 30원이야. 즉 15원은 낼 수가 없잖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15원은 낼 수 없잖아. 13원 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10원이니까 얘를 10으로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34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 34가지는 뭐냐면 10원, 20원, 30원, 40원, 1000 이렇게 해가지고 340원까지 카운트하면은 34가지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10원에서부터 340원까지 10단위로 계산한 게 바로 34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를 해야 돼? 낼 수 없는 것만 빼자는 얘기야. 그럼 낼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얘는 지금 10원짜리가 얘들아 몇 개? 4개 있지. 10원짜리가 4개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10원 낼 수 있지. 20원 낼 수 있어. 30원 낼 수 있고 40원 낼 수 있어. 그러면 10원짜리 역할은 다 한 거야. 만약에 10원짜리가 3개라면 누구를 못 내니? 40원을 못 내잖아. 그치? 근데 10원짜리가 4개가 있기 때문에 10원짜리 역할은 다 한 거야. 즉 10원짜리를 사용해서 낼 수 있는 돈 다 낼 수 있어. 다시 한번 간단히 10원, 20원, 30원, 40원 다 낼 수 있어. 그리고 50원은 뭘로 내면 되니까? 50원짜리 내면 되니까. 그럼 50원 낼 수 있지. 그러면 10원, 20원, 30원, 40원을 낼 수 있으면 50원짜리가 합쳐져서 60원, 70원, 80원, 90원을 낼 수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100원은 뭘로 내면 되니까? 100원짜리 내면 되니까. 그러면 110원, 120, 130, 140 다 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즉 이렇게 보시면 돼. 10원짜리가 4개 있고 50원짜리가 하나 있고 이런 경우라면 낼 수 없는 금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10원, 20원, 30원, 40원 낼 수 있지. 50원 낼 수 있지. 60원, 70원, 80원, 90원 낼 수 있잖아. 그리고 뭐 어쨌든 뭐 100원짜리가 또 뭐 이렇게 몇 개 있으면 빠질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얘기지. 10원부터 340원까지 다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34가 맞아요. 선생님 문제 좀 바꿀게요.
10원짜리가 4개가 아니고 10원짜리가 3개야, 3개. 이해되겠어? 그러면 똑같이 몇 개에서 얘들아? 34개에서 알겠니? 똑같이 33개네 그러면은 몇 개라고요? 총합이 330원이 되고 얘를 최소 단위 10으로 나눠주니까 33가지가 되겠지. 자, 빼자. 뭘 빼냐? 낼 수 없는 금액. 10원이 3개밖에 없으니까 10원 4개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 금액. 얼마? 40원, 90원. 맞죠? 10원 4개를 반드시 사용해 낼 수 있는 금액. 40원, 90원. 이건 어디까지 하는 거야? 330원 전까지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140원, 190원, 240원, 290원은 못 내. 못 내는 거지, 이런 돈은.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모으면 된다는 얘기야. 빠지면 최종적인 답은 27가지의 금액은 뭐 할 수 있다?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자, 더 풀어볼게요. 쌤, 저거요. 네. 저기서요, 근데 그 못하는 걸 구하고요. 응. 100을 그냥 제일 큰 단위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저기 40하고 90에다 100원씩 더했잖아요. 지금 어디, 여기? 그 40하고 90이요. 그치. 근데 왜 50하고 100은 안 더해요? 50하고 50? 아니 40원을 못 내면 응? 네. 90원 못 내는 건 이해돼 안 돼? 해요. 되지? 네. 이거 다 이해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너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쌤, 그럼 저거 구할 때요. 응. 제일 큰 단위에서 구하는 거예요? 제일 큰 단위를 뗐다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단위에서 시작을 해서 응? 40을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10원짜리 4개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을 네가 생각을 해보면 돼. 330원까지. 네. 10원이 4개 들어가야 되는 금액. 결국은 이제 근데 그 40하고 90은 이해가 되는데 응. 그 뭐지? 응. 100 줬다가 100을 더하잖아요. 140. 근데 그러면은 응. 저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 가장 큰 단위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네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140원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140원에 10원짜리 몇 개 사용돼? 114개. 아니지. 네. 10원짜리 10원짜리 4개 사용되잖아. 4개 140원에는 10원? 100원짜리는 100원으로 내면 되니까 네. 100원짜리는 100원으로 내면 아, 되고 네. 10원짜리만 따지면 4개 사용되지. 네. 그러니까는 1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는 140원을 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못 내는 거지. 159번은요. 다 풀어줄 거야 내가. 이따 그럼 그 문제 볼 때. 자 594번 문제 한번 좀 보세요. 선생님이 다 풀이 해줄게. 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 각각 3개, 2개, 4개씩 있다 그랬거든. 자, 보시면 50원이 3개, 자 100원이 2개, 그 다음에 500원이 몇 개 있다 그랬어? 4개 있다고 했지, 그치? 응.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쌤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니? 1씩 지금 더해주라 그랬지. 그러니까는 뭐 4, 3, 5 곱한 다음에 빼기 1 하시면은 뭐 39라, 60, 59가 나오네, 59가. 뭐 사실 이건 문제될 게 없어. 얘가 문제인데, 그럼 얘는,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총합을 구해, 총합. 그럼 총합이 얼마지? 2000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 뭐, 200, 350이지. 2000 얼마라고? 350이야. 총 금액이. 자, 총 금액이 2350이 되고요. 이걸 선생님이 뭘로 나누라 그랬어? 뭘로? 최소 단위로, 최소 단위. 왜 그러냐면, 내가 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0원짜리가 지금 없잖아. 그 말은 뭐냐면, 60원, 70원 이런 건 아예 못 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거는 50원, 100원, 150원 이런 것들을 뭐 낼 수 있는 거지 10원, 20원은 못 내니까. 그래서 항상 제공되어 있는 최소 단위인 얘를 갖다가 뭘로 나누라고? 50으로 나누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됩니까? 47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얘를 50으로 나누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47가지가 어떤 의미냐면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300원 해서 쭉 50단위로 쭉 이렇게 카운트를 2350원까지 해보면 금액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47개의 금액이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낼 수 없는 금액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어떤 걸 낼 수가 없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얘가 50원이 3개니까 50원 낼 수 있잖아. 그치? 100원 낼 수 있고 당연히 150원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200원 돼 안 돼요? 되잖아.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사용해가지고 일단 계산하라고. 그러면 뭐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350까지 가능하겠지. 100원짜리 2개를 쓰고 50원짜리 3개를 다 쓰면 350까지는 가능해. 그 350원이 가능하면 누구는 못 낸다는 거야? 400원은 못 낸다는 얘기지. 아무리 내려고 해도 400원은. 또 누구는 못 내? 450원은 또 못 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350원까지는 낼 수 있는데 그러면 400원 내려면은 내가 500원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거스름돈이 없거든. 그냥 딱 정확하게 내야 되는 금액이거든. 그러면 400원은 내가 딱 낼 수가 없다고. 지금 내 동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450원도 못 내. 그럼 500원은 낼 수 있지. 왜? 500원짜리 동전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면 400원이 못 낸다는 거는 이제 뭐가 못 낸다는 의미가 되겠어 얘들아? 900원을 못 낸다는 의미가 되는 900원을. 왜 그러냐면 500원부터는 다시 이제 550원 낼 수 있잖아. 500원 하나 50원 하나 600원도 500원 하나 100원 하나. 그치? 그렇게 쭉 되기 때문에 900원을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야. 900원. 그럼 또 뭐가 됩니까? 950원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 1400원이 되고 1450원이 되고 1900원이 되고 1950원이 되는 거야. 500단위로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를 니네가 이해가 지금 정확히 안 되면 집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경우에서는 이렇게 정복해야 돼. 50원, 100원, 150, 200, 250 이렇게 47개 쭉 써봐. 쓰고 니네가 한번 이렇게 지워봐. 이렇게. 그러면서 낼 수 없는 걸 한번 찾아봐. 그러면서 그것들의 간격의 금액 차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쌤이 더 잘 설명해 줄게. 경우의 수는 내가 뭔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거 암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어차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숫자 바뀌고 상황 바뀌어서 나온다고. 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 속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껍데기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400원이 안 되는데 왜 선생님 왜 900원이 안 내요? 안 되죠? 생각을 해보라고. 900원을 내려면 어떻게 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해보면은 500원짜리 하나 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100원짜리 2개 내면 700원 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50원짜리 3개 내봤자 얼마밖에 안 돼? 850원밖에 안 되잖아. 그럼 900원 못 내잖아. 그런 의미야. 그럼 당연히 950원도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고. 900원 못 내는데 950원 당연히 못 내지. 그렇지만 1000원은 낼 수가 있지. 왜? 다시 500원짜리 몇 개로? 2개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면 또다시 1050원, 1100원, 1150원 다 낼 수 있어. 어디까지? 1350원까지는 가능해.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하면 1350원까지 가능해. 그러면 누가 안 되냐? 그 다음 거 1400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선생님 말한 이 관계를 잘 따져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2350원이기 때문에 1950원 다음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2400원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400원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47가지에서 8가지만 뭐 하면 되겠어?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네. 그렇게 되면 답은 39가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쌤이 지금까지 많은 책들을 보고 연구를 나눠 했는데 이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바로바로 이렇게 그 다음 거 돈이 계산이 안 되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쌤한테 질문하세요. 쌤이 그것도 해결해 줄게. 자 이제 얘 보자. 이제 그 다음에 595번. 자 얘를 좀 보시면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2장, 5000원짜리가 3장, 만원짜리가 1장을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이렇게 물어봤네. 그치?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전체 금액을 먼저 따지라는 얘기. 전체 금액 따지면 얼마죠? 만원짜리 1장, 5천원짜리 3장이니까 25,000원, 27,000원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7,000원이고 최소 단위가 얼마입니까? 1,000원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20 몇 가지가 돼? 7가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나는 지금 27,000원까지를 따질 거고 어쨌든 27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하자? 낼 수 없는 금액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지. 봅시다. 1,000원 당연히 낼 수 있고요. 2,000원 낼 수 있어요. 뭐 못 내요? 3,000원은 못 내요. 1,000원이 2장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3,000원을 못 내고요. 또 뭐도 못 내죠? 4,000원도 낼 수가 없죠. 1,000원짜리 4장이 필요하거든. 4,000원 내려면. 그러면 5,000원은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바로 뭐가 이제 못 내는 거냐? 생각을 해보세요. 8,000원이라는 돈은 1,000원이 반드시 3장이 필요한 돈이라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 3장과 4장이 필요한 금액이 뭔지를 그냥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8,000원이 당연히 안 되고 또 뭐가 안 돼? 9,000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13,000원이 안 되고 14,000원이 안 되고 18,000원이 안 되고 19,000원이 안 되고 23,000원이 안 되고 24,000원까지가 안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10가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10가지를 빼주면 17가지 4번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건 얘들아 뭐냐면 최초에 내가 1,000원짜리 3장을 반드시 내야 되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5,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3장을 내는 상황의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야. 만원짜리 1장과 1,000원짜리 3장을 내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야. 만원짜리 1장, 5,000원짜리 1장, 1,000원짜리 3장을 내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지. 그 관계만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하시면 몇 번 연습하면은 금방금방 나옵니다. 이거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파이널. 자, 1,000원짜리가 5장이 있고요. 5,000원짜리가 3장이 있고요. 만원짜리가 2장이 있다. 라고 했네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들아, 생각을 해봐.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별거 없고요. 1,000원짜리가 얘들아, 자, 1,000원짜리 다음이 5,000원짜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000원짜리는 4장만 있으면 1,000원짜리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 모든 금액은 다 낼 수 있는 거야. 왜? 5장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5,000원의 도움을 빌리면 되잖아. 그러면 1,000원짜리가 만약에 4장이 있으면 당연히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내는데 지장이 없잖아. 그리고 만원짜리하고 엮여서 1,000원짜리가 내는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도 돼, 안 돼? 다 되거든. 쉽게 말하면 1,000원짜리 얘들아, 1,000원짜리는 4장만 있으면 낼 수 없는 금액이 없어. 물론 5,000원짜리가 만약에 없다면 못 내겠지. 그럼 얼마를 못 내는 거야?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까지 다 못 내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일단 그 관계만 니네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낼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총 돈의 합계를 계산을 하시고, 알겠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 한다는 얘기야? 최소 단위 금액으로 나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내서 낼 수 없는 금액을 빼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뺄 게 있어 없어? 뺄 게 없어. 참고적으로 얘들아 5,000원짜리는 잘 봐봐. 얘들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관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00원짜리는 몇 개 있으면 된다고? 4개만 있으면은 못 내는 금액이 없고 5,000원짜리는 1장만 있으면 되는 거야. 왜? 10,000원부터는 뭘로 내면 되니까? 10,000원짜리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5,000원은 5,000원하고 1,000원하고 믹스돼서 10,000원 되기 전까지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까지만 딱 커버해주면
10,000원부터는 야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딱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1,000원, 5,000원, 10,000원일 때는 1,000원짜리는 4개, 5,000원짜리는 한 장만 있으면은 낼 수 없는 금액이 없어요. 1,000원짜리가 3장이든지 2장이든지 이래버리면 당연히 3장이면은 4장을 이용해서 내야 되는 금액을 못 내는 거고 1,000원짜리가 2장이라면 3장을 이용해서 내는 금액과 4장을 이용해서 내는 금액을 낼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리고 그게 단지 3,000원, 4,000원만 있는 게 아니라 5,000원하고 10,000원하고 15,000원하고 엮이는 모든 금액에서 다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이 말 이해됐어, 확실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금액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어떻게 해놔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복습하시고 혹시 문제 풀다가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질문 시간 이용해서 선생님이 해결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무조건 나눠서 계산한다 이거야.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는 뭐가 더 많이 나와? 나눠서 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냥 하는 문제보다. 그 두 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뭐지? 저 오늘 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쪽을요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걸 이렇게 해놓고 하면 되는데 보세요 여기. 일단은 얘들아 보세요. 잡는 건 일단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주세요. 제일 많은 면하고 만나는 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냥 잡지 마시고요. 그 외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기준 잡아주면 돼. 그래서 AC를 잡아주든지 또는 B2를 잡아주든지 그렇게. 뭐를? 같은 색깔 칠할지 다른 색깔 칠할지를. 다시. 기준 딱 이것만 지키면 돼. 가장 많은 면하고 만나는 애는 그냥 냅두고 얘는 냅두고 그 다음에 서로 겹쳐지지 이웃하지 않으면 두 개만 이렇게 AC를 기준 잡든 또는 B2를 기준 잡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자 첫 번째 A하고 C하고 같은 색깔일 때하고 이거 생각보다 금방 해. 좀만 연습하면 다른 색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색깔일 때 다른 색깔일 때. 자 봅시다. 그러면 5가지 색이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B 하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지.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하고 C하고 같은 거라는 의미가 뭐냐면 A가 정해지면 C는 그냥 1인 거야. 2되지? 그러면 당연히 2는 뭐가 되겠어? 얘하고 얘가 아니면 되니까 3이 되겠지.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 이러면 되겠죠. 2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다른 거니까 얘가 마찬가지 얘가 5, 얘가 4, 얘가 3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내가 얘를 생각할 때 얘는 아니고 얘는 당연히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A하고도 내가 뭐라 그랬어? 다르다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C는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서 얘 아니면 되니까 3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5, 4, 3, 2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잘 보세요. 물론 뭐 계산하고 하면 되긴 하지만 5, 4, 3, 3, 5, 4, 3, 3 이렇게 되겠지. 공통인수 묶어주면 결론적으로 5, 4, 3, 3, 1 더하기 2니까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막 이게 나누냐 안 나누냐 굳이 막 고민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 상황 따라 조금 막 달라져. 명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딱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좀 쌤이 이렇게 발견을 못 하겠더라고. 쌤 실력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하여튼 이렇게 이게 제일 편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색깔 문제 나오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좀 질문을 하시고 쌤이 여러분한테 한 3문제만 더 풀어줄 건데 좀 보세요. 598번에 1번 문제 볼게요. 자 598번 1번 문제. 이제 598번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얘들아. 이렇게. 자 598번의 1번 문제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니네가 이게 지금 조금 막 애매해. 그치? 애매하니까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봐. 쌤이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지금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는 무조건 그냥 직사각형 그려.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 알겠지?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모두 몇 개를 만나? 다 만나잖아. 그래, 안 그래? 다 만나지? 다 만나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A, B. 이렇게 써. 얘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조금 안 좋아서 그래. 자, 이렇게 그냥 그어버리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B는 얘들아 누구하고 만나? 얘를 A라고 해볼게. B는 누구하고만 만나? 딴 애하고는 안 만나지.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그냥 B라 그래. 이렇게 B라고 이렇게. 상관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D는 몇 개만? 3개 만나지. D는 3개. 자, 접촉점이 얘는 2개고 얘는 3개고 얘는 2개잖아. 이웃하고 있는 면이.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끔 이 정도로 갈라줘서 얘를 갖다가 D라고 하시고요. 얘를 갖다가 C, 얘를 갖다가 E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즉 이 모양으로 판단하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니네가 뭐 하는 얘기야? 바꿔라 이 얘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어쨌든 접촉하는 상관없으니까 A는 4개 다 만나면 되고 B는 A만 만나면 되고 D는 3개 만나면 되고 C하고 E는 A하고 D 2개만 만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C하고 E를 어떻게? C하고 E가 같은 경우하고 C하고 E가 다른 경우로 나눠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더 이상 풀이해주진 않을게 얘는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자, 하나만 더. 자, 하나 더가 뭐냐면, 이 문제인데, 자, 이거는, 이 문제가 뭐, 여러분 문제에 다시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는 워낙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답이 그냥 딱 정해지니까, 나올 일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의 선생님이 한번 풀이해 줄 테니까 보세요. 598-2번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자, 6개의 이렇게 섬이 있고요. 6개의 섬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각 섬은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리고 깃발을 얘들아, 여기 보니까, 흰색, 노란색, 파란색 깃발이 총 2개씩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뭐 흰색, 노란색, 파란색 하려면 뭐 귀찮으니까, 그냥 A 깃발 2개, B 깃발 2개, C 깃발 2개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는 얘기야. 알겠지?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즉 이게 이제 이웃하기 문제잖아요. 옆에 있는 거는 같은 깃발을 꼽지 않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A를 꼽았는데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A를 꼽지는 않겠다 이 얘기야.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데에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A를 꼽았으면 어디에 A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 여기는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는 들어갈 수가 있겠지. 이렇게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하고 여기는 A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꼽지 않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경우수가 이제 몇 가지냐라는 건데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은 이 문제를 딱 보고 이제 이 문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지금 A가 2개고 B가 2개고 C가 2개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어디다가 세워야 돼? 다른 곳에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쌤은 일단은 누구를 지어줬냐? 짝꿍을 해서 찾아서 짝꿍을 먼저 짝꿍을. 그러니까는 A, B, C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아무거나 갖다 그냥 하면 되는 거고 A든 B든 C든 2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 생각을 해봤거든. 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 보세요. 일단은 여기하고 얘들아 여기하고 여기는 무조건 A든 B든 C든 어떻게 돼야 하는 거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는. 왜? 얘네는 뭐 했으니까? 이웃하지 않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 한 세트가 된다는 얘기지 그냥. 그리고 나서 선생님 보세요. 자, 쌤이 이제 얘를 1번, 2번, 3번, 선생님이 4번 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네는 무조건 얘네는 세트가 돼야 돼. 무조건 얘네는. 이렇게 세트가 되고요. 1번, 2번, 3번, 4번 생각해보면 얘네 이제 세트인 상황에서 짝꿍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번, 3번을 짝꿍을 지어주면 2번, 4번이 짝꿍이 될 수가 있어요. 1번, 3번 이렇게 다른 깃발 꼽을 수 있겠지?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지. 이웃하지 않았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가 있냐? 1번, 4번을 하면 2번, 3번을 꽂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얘기야. 여기다가 만약에 A를 꼽았다면 1번, 3번에다가 여기다가 B하고 여기다가 B를 꼽으면 여기다가 C 이렇게 꼽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또는 여기다가 B를 꼽았으면은 여기다가 B를 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C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얘들아 문제를 니네가 보다 보면은 뭐가 니네들 문제 풀이를 가로막냐면 색깔이 먼저 너희들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 색깔이. 근데 그러지 말고 항상 뭐를 먼저 짜주라고? 팀을 먼저 짜줘. 팀을 짜주고 색깔은 뭐 하면 되니까 그냥 뿌려버리면 되니까. 그냥 색깔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짝꿍이 됐을 때 얘네 자 이렇게 짝꿍이 됐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치? 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가 짝꿍이 됐을 때 팀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 첫 번째에다가 A, B, C를 뭐 하면 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냥. 맞지? 그러니까는 여기에 1, 3번이 A면 얘가 B면 얘가 C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와 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냥 같은 깃발을 꽂으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에는. 그러면 세 군데에다가 세 개 서로 다른 깃발을 뭐 하는 거야? 나누면 뿌리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야? 3팩이지 뭐야.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세 군데에다가 A, B, C를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뿌리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 그게 바로 뭐야? 3팩이 되겠지. 답은 12개. 이렇게 선생님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요? 네. 거기는 고정으로 해놓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3번하고 점맨 위에 거하고 막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다르게 안 치는 거예요? 다른 경우로? 어떻게? 이게 한 경우고 이렇게 지금한 게 한 경우고 자, 어떻게? 쟤랑 한 것도 한 경우라고 이렇게 안 치는 얘하고 얘를 그러니까 한 팀으로 하자. 네. 이 얘기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쭉쭉쭉 자, 얘하고 얘를 한 팀으로 하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네가 그러면. 그럼 이 네 개에다가 서로 다른 거 두 개를 꽂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네가 그러면. 못 꽂나요? 못 꽂구나. 못 꽂죠? 왜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이제 A를 꽂았어.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B를 꽂으면 얘도 안 되니까 여기다가 B 할 수밖에 없지. 그럼 C가 이렇게 되는데 조건에 맞지 않지. 그렇네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얘하고 얘를 고정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야만이 짝꿍을 뭐 할 수가 있어?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그러면 얘하고 얘도 갈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도.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짝꿍을 지어줘 버리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누구하고밖에 안 엮이는 거야? 얘하고밖에는 못 엮이는 거야. 이렇게만 엮였을 때 뭐가 되는 거니까 짝꿍이 이런 식으로 지워지든 이렇게 주어지든 간에 짝꿍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조건에 맞게끔. 그래서 무슨 색깔을 칠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들아. 어떻게 팀을 나눌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팀만 나눠주면 색깔은 뭐 하면 되니까 그냥 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 저 이거 답지 좀 주실 수